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자식 6명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신들의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제우스는 가이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낯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비장의 무기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무엇을 주실 겁니까? 가이아는 말없이 제우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바닥 내밀어봐. 제우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이아는 그 손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구토제였습니다. 제우스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낫도 아니고 번개도 아니고 구토제라니. 가이아가 말했습니다. 실망했느냐? 하지만 이것이 지금 네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잘 들어라. 너는 지금 혼자서는 절대로 크로노스를 이길 수 없어. 네 아버지는 티탄족의 왕이야. 수천 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존재란 말이다. 네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제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토제를 어떻게 쓰란 말씀이십니까? 가이아가 대답했습니다. 크로노스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에 이것을 타라. 크로노스가 이것을 먹으면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낼 것이다. 그 순간 네 형제들이 살아서 나온다.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5명 모두가. 그들과 연합하면 크로노스를 제압할 수 있어. 알겠느냐? 제우스의 눈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해보겠습니다. 가이아는 손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크로노스의 궁전에 들어가려면 신분을 숨겨야 해. 네가 제우스라는 것을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야. 제우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가이아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어머니 레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신분을 감추고 크로노스의 궁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종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평범한 청년인 척 말했습니다. 저는 크레타에서 온 평범한 청년입니다. 왕의 시종 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레아는 눈앞에 산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서 레아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떨렸습니다. 레아는 알아봤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참았습니다. 크로노스의 궁전 아니었으니까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레아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시종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제우스맨 아버지 크로노스의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삼키려 했던 아버지의 곁에서 시종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제우스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크로노스의 곁에서 조용히 시종을 들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크로노스의 식사 시간, 그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신들의 음식인 넥타르와 암브로시아, 크로노스는 매일 이것을 먹었습니다. 제우스는 시종인 척 공손하게 음식을 가져다 바치면서 가이아가 준 구토제를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좀 드시죠. 크로노스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크로노스는 평소처럼 식사를 즐겼습니다. 제우스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크로노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크로노스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엄청난 소리와 함께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로노스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이 차례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뱃속 어둠 속에 갇혀있던 신들이었습니다. 죽지도 자라지도 못한 채 그 좁고 어두운 곳에서 버텨온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우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들, 누나들, 어서 모이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 원수를 함께 제압합시다. 형제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제우스를 바라봤습니다. 뱃속에서 막 나온 터라 정신이 없었지만 눈앞의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하데스가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구한 거냐? 포세이돈이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막 소화기관까지 내려갔다 왔어. 하마터면 똥 될 뻔했잖아. 헤라가 말했습니다. 누가 됐든 일단 저 아버지부터 제압하자. 형제들이 일어섰습니다. 크로노스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식들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식들이. 자신이 삼켰던 자식들이. 크로노스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습니다. 제우스와 5 형제자매가 아버지를 애워쌌습니다. 크로노스는 저항했지만 6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크로노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이아의 저주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자가 자식에게 배신당한다. 우라노스가 크로노스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크로노스는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대로 됐구나. 예언이 이루어졌어. 처분대로 해라. 크로노스는 그렇게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의 두 번째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형제들은 제우스를 바라봤습니다. 헤스티아가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구했어. 포세이돈이 말했습니다. 막내지만 왕은 너야, 제우스. 하데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는 동안 너 혼자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잖아. 우리 중에 왕을 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제우스는 머뭇거렸습니다. 왕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제들의 눈빛은 한결같았습니다. 결국 제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우스가 세 번째 하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좌에 채 앉기도 전에 전쟁의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쫓겨난 크로노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는 티탄 12남매의 막내였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권력이 조카인 제우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티탄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형제의 왕좌를 조카 냐살이 빼앗았다. 이대로 둘 수 없다. 티탄들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 역사상 가장 장대한 전쟁, 티타노마키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수많은 신들이 어느 편에 설지 고민했습니다. 티탄은 오랜 세월 세상을 지배해온 강자들이었고 제우스는 이제 막 왕이 된 신출렉이었습니다. 줄을 잘못 서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티탄 진영을 떠나 제우스 쪽으로 넘어온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승리의 여신 니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존재가 제우스 편에 섰습니다.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이었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찾아가 말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저희 편에 서주시겠습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는 제우스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한번 도와드리죠. 그렇게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티탄들의 몸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채만한 거인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중해의 파도가 거세게 치고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미래를 보며 적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저쪽 언덕 너머에서 티탄들이 몰려오고 있다. 바다 쪽으로 상륙 시도가 있을 것이다. 덕분에 제우스 연합군은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밀렸습니다. 피지컬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티탄들의 주먹 한 방에 산이 흔들렸고 발걸음 하나에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9년을 끌었습니다. 9년 동안 제우스와 형제들은 맞고 또 맞았습니다. 신의 자녀들이었기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눈이 멍들고 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하데스가 제우스에게 말했습니다. 제우스야, 우리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너와 함께 싸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 후회 없다. 지하에서 바라보마. 제우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제우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이아를 찾아갔습니다. 9년을 싸웠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이아는 손자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책이 있다. 네 할아버지가 가뒀고 네 아버지가 끝내 꺼내주지 않았던 타르타로스의 삼촌들에게 가거라.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에 해방시켜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그 힘을 이번엔 네 편으로 만들어라. 제우스는 타르타로스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수천 년 동안 빛 한 줄기 들지 않던 그 감옥에 키클롭스 삼형제와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가 갇혀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삼촌들,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키클롭스와 헤카톤 케이레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우스를 바라봤습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 보는 빛이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제우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라노스도 아버지 크로노스도 두 분을 이 어둠 속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키클롭스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준 첫 번째 존재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키클롭스들은 즉시 대장간을 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아온 솜씨로 밤새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제우스에게는 번개를 만들어줬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강렬한 섬광, 산을 무너뜨리는 천둥, 어떤 존재도 버텨낼 수 없는 벼락.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제우스의 번개였습니다.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만들어줬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땅을 뒤흔드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데스에게는 특별한 투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투구를 쓰면 몸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신비로운 무기였습니다. 무기를 손에 쥔 제우스와 형제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9년 동안 맨손으로 싸웠던 전사들이 이제 진정한 무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전력이 합류했습니다. 헤카톤 케이레스, 100개의 손을 가진 거인들이었습니다. 전쟁터로 돌아온 제우스 연합군을 보고 티탄들은 비웃었습니다. 9년을 맞더니 이제 제대로 기어 나왔구나. 끝을 보여주마. 티탄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지중해가 뒤집어질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양이 가려졌습니다. 티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 위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채만한 바위 수백 개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헤카톤 케이리스가 100개의 손으로 집어든 바위들이었습니다. 삼형제가 동시에 던지면 한 번에 300개의 거대한 바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헤카톤 케이리스가 외쳤습니다. 제우스야! 간다! 그리고 100개의 손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300개의 바위가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티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앞에 있던 티탄의 두개골이 바위에 맞아 박살났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티탄의 턱에 날아갔습니다. 어깨가 부서지고 갈비뼈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우스가 번개를 하늘로 쳐들었습니다. 번개가 대지를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섬광이 터지며 티탄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티탄들이 앞을 보지 못한 채 비틀거렸습니다.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삼지창을 거꾸로 땅에 박았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며 해안가의 티탄들을 쓸어버렸습니다. 하데스는 투명 투구를 쓰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 티탄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보며 실시간으로 전황을 알렸습니다. 5분 뒤 왼쪽 언덕 너머에서 티탄 100명이 온다. 15분 뒤 오른쪽 해안으로 티탄 50명이 상륙한다. 제우스 연합군은 티탄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9년 동안 밀리기만 했던 전쟁이 단 하루 만에 역전되었습니다. 눈이 멀고 팔이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티탄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크로노스는 달아났습니다. 티탄들의 함성이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우스의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헤카톤 케이레스의 바위가 대지를 뒤흔드는 가운데 티타노마키아, 신들의 10년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우스가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제우스는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보다 먼저 머릿속을 채운 것은 두 가지 물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라노스는 왜 무너졌는가? 아버지 크로노스는 왜 무너졌는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둘 다 독재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라노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을 위협할 것 같은 자식을 삼켜버렸습니다. 둘 다 혼자서 모든 것을 쥐려 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결국 혼자 무너졌습니다. 제우스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하겠다. 권력을 나누겠다. 제우스는 먼저 함께 싸웠던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맡겼습니다. 하데스에게는 지하 세계를 맡겼습니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에게도 각자의 영역과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훗날 올림포스 12신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제우스를 중심으로 12신이 세상을 나눠 다스리는 체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신들이었습니다. 제우스가 키클롭스들에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키클롭스들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대장간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손재주로 먹고 살겠습니다. 제우스는 그들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대장간을 만들어줬습니다. 헤카톤 케이레스들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밖에 나오니 눈도 부시고 솔직히 적응이 안 됩니다. 그냥 타르타로스로 돌아가서 거기 갇힌 티탄들 감시하는 교도관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바람을 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존재였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제우스를 도왔고 티탄임에도 불구하고 제우스 편에 선 존재였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자신의 최측근 책사로 삼았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의 자문을 구하는 오른팔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우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라노스의 독재, 크로노스의 공포정치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공신들에게 보답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의 등장이었습니다. 공포와 배신의 반복이 드디어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 그의 오른팔이자 책사, 전쟁의 1등 공신 프로메테우스가 조용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도 모르는 무언가를. 신들만 누릴 수 있는 것, 신들만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다른 존재들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가장 믿었던 존재가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우스의 오른팔이었던 프로메테우스가 왜 주인에게 반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끔찍한 형벌을 받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의 1등 공신, 제우스의 책사, 미래를 보는 자 프로메테우스와 하늘의 아버지 제우스의 한판 승부. 다음 편 프로메테우스의 반란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